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시고. 네, 이거 핵심 정리 마지막 특별법 몇 가지만 설명드리고 백선 들어갈게요. 네, 먼저 페이지 57쪽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네, 먼저 거기 보시면은 적용 범위에 보시면은 5번 줄거져 있죠? 5번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여기? 주택 임차인이 주민등록도 하고, 그 다음에 혹시 몰라서 전세권 등기 두 가지 다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요? 별개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전세권으로 배당 요구했다. 그렇다 하면 주택 임차인에 날아가는 거 아닙니다. 각각 별개 것입니다. 두 가지를 뭐한다? 같이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 배당 요구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은 그대로 뭐가 된다?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석한다? 임차인에게 무조건 뭐한다? 유리하게 해석하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대항력 2번에 1번 보시면은 확정일자는 대항 요건이다, 요건 아니다? 자, 대항력 갖춥니다. 대항력은 뭐하고 뭐예요? 주주야, 주주. 주택 인도하고 뭐야? 그럼 언제 대항력 갖춰요? 여기 모를 필요가 없어요. 확정일자는 관계가 없어요. 그럼 대항력 갖춰가지고 두 가지 경우에요. 주택이 뭐가 됐을 때하고 매매했을 때는 새로운 매수이 나타나겠죠? 그럼 대항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빠르니까 이게 매수는 뭐보다도 등기보다도 뭐함으로 빠름으로. 근데 이제 여기 비교되는 게 뭐냐면 뭘 갖췄는데 대항력 갖췄는데 주택 인도와 갖췄는데 이게 매매가 아니고 이게 경매가 됐을 때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경매가 되면 누가 나타나요? 새로운 경매 나타나죠? 그러면 무조건 대항하는 게 아니죠. 어디 기준 잡아서 경매가 되면 등기부상 빨간색 나타나요. 이 기준선 잡힌 거 앞에 있는 것들은 뭐하고? 이 앞에 있는 건 뭐다? 선이야, 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항할 수가 있는 거고,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 후가 되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항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는 결국 나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갈 때 뭐는 받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보증 받아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랴부랴 만든 제도가 뭐다? 확정 일자를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어차피 나가는데 확정 일자 쓰면 뭐 받는 거예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입장권은 매매 대금과는 관계가 없는 거고 뭐 했을 때? 경매했을 때. 그래서 거기 3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3번 아니고 그거 아니죠. 미안해요.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3번에 2번 주택이 뭐가 됐을 때 그 매매가 됐을 때 매각대금에서 입장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경락대금에서 입장권 인정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주택 임차인의 입장권은 임차주택과 별도로 대지만이 뭐가 돼도 경매돼도 그 대지의 매각대금에서 뭐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어디만 미치는 게 아니고 건물에 주택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어디도 미친다? 토지에도 미친다. 그런 얘기. 자, 그래서 확정일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거기 4번에 무슨 변제 있어요? 최우선 변제는 역시 이것도 뭐예요? 금액이 뭐예요? 아직 적은 사람들 있죠. 그래서 만든 거니까 그것도 뭐야? 소액 임차인은 무슨 변제다? 최우선 변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은 뭐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대항력은 상관가 없어요. 근데 대항력하고 뭐가 있으면 확정일자가 있으면은 더 뭐야?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특히 확정일자, 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뭐와 연관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다는 거예요? 경매.
그래서 혹시 경매 관련돼서 혹시 뭐가 나오면 이게 문제가 나오면 임차권하고 무슨 건하고요? 주택 임차권하고 뭐가 섞여 나오면 저당권이 섞여 나오게 되면 거의 낀 임차인 냅니다. 여러분 무슨 저당권하고 중간에 낀 임차인이 있죠? 그럼 이건 이 사람은 선입니까? 후입니까? 어디를 기준 잡아도 뭐다? 이 사람 뭐다? 후야. 이 사람의 경매도 기준은 어디? 1번. 그러니까 지금 뭐야? 이거 나오면 1번, 2번 낀 임차인 나오면 누가 경매해도 박수치고 뭐하라? 떠나라. 그러니까 새로운 경락이는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야? 확정일자 있으면 뭐야? 배당 받을 기회가 있는 거고 또 확정일자가 없어도 만약에 뭐에 해당하면 한번 입장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 우선 면제하고 최우선 면제 기억해 두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5번. 5번은 왼쪽에다 여유라고 적은 적 있을 거예요. 계약이 끝났다. 주인이 보증금 주지 않는다. 여유가 있을 때 쓰는 제도가 뭐다?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아닙니다. 임차권 등기 뭐다? 명령. 특히 그 4번. 항변권에서 나오죠. 임차권 등기 명령했다. 보증금 반환과 또 임차권 등기 말씀 무슨 관계 아니다? 지금 어느 것이 먼저 선이행입니까? 보증금 반환이 뭐다? 선이행 의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우측에 6번. 임대차 종료 임대인이 보증금 뭐 하지 않는 경우?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건 여유가 없을 때. 우리가 일반법 물권 전세권에서는 끝나면 주인은 전세금 반환 변제기고 전세권자는 목적물 반환 플러스 말소 등기 서류가 서로 변제기죠. 서로 변제기 있으면 무슨 관계예요? 그 상태에서는 경매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대 의무 제공해서 지체에 빠뜨려야지 그 다음에 경매 들어갈 수 있죠. 근데 무슨 법은? 특별법은 출발이 여기 주주. 현재 뭐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해야지 보여준다고 출발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뭐다? 점유를 뭐하지 않고도 이전하지 않고도 특례를 뒀다는 얘기예요. 그 제목이 경매 신청 뭐다? 특례. 그 줄침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택 임차인이 경매 신청할 때 반대 의무 이행. 자, 주택을 뭐 하는 것? 비워주는 것이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특례 둔 겁니다. 이건 똑같아요. 상가 임대차도 똑같아.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고 뭐가 있다? 경매할 때 반대 의무 제공하지 않는 것이 집행개시 요건이 아니다. 자, 그럼 7번 존속기간. 자, 1번 최단기. 기간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 자, 이 경우 임차인만 2년 미만 정기간이 유효하다고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 물어볼게요. 기간을 갖다가 정했는데, 자, 1년 정했습니다. 몇 년 정했다고요? 자, 그러면 주인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자, 갑은 1년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2년 주장할 수 있습니까? 네? 주인은 선택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을은 1년 또는 몇 년? 2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써, 이거 가지고? 임대인 뭐다? X 마스크예요. 할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다 3년 정했어요. 몇 년 정했다? 자, 갑, 을. 자, 을은 2년, 3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을 2년 또는 3년 정할 수 있을까요? 갑 2년, 3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여기 무조건 3년이야, 여기는. 이유가 없어. 조심하셔야 돼요. 몇 년? 거기 잘 봐. 최단기 뜻을. 지금 요즘 외우느라고 정신없죠? 요즘 사는 게 사는 거예요? 계속 정신없어. 왜? 압박이 오는 거야, 스트레스가. 시험에 대한 압박이 오니까 뭐야?
스트레스 받고서 정리는 잘 안 되고. 그래서 자꾸 뭐야? 뭐 좋은 거 없을까 하는데 좋은 건 없어요. 결국 자기 문제니까 뭐야? 그럴수록 뭐 한다? 내려놓으세요, 자꾸. 요것만 가져가서 요것만큼만 보겠다. 나머지 건 하늘의 뜻이다. 그렇게 해야 되지. 기도할 때도 요번에 꼭 시험 합격해 해달라 그러면 위에 계신 분들 헷갈려. 누구네 누구네 어떻게 헷갈리잖아.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이건 뭐다? 자기 한 것만큼. 그러니까 최단기는 뭐냐면 기준 기간보다 단축하면 기준 기간까지 연장한다는 얘기예요. 기준 기간보다 길게 정하는 것은 뭐하다?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정하면 3년 정하면 둘 다 똑같이 3년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상권이 최단기 최단기야. 그래서 영구 설정 가능하다 나오잖아요. 영지버섯. 영구로 할 수 있는 지자 들어가 다 돼. 지상권하고 뭐예요? 지역권은 영구 설정이 가능해. 예? 그 지상권은 왜 그러냐면 최단기 최단기니까 기존 기간보다 단축하면 그 기간까지 뭐하고 연장하고 기존 기간보다 뭐하는 거 길게 정하는 것은 뭐하다? 유효. 하나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정갱신도 좀 알아두세요. 무슨 갱신이요? 묵시갱신 있죠? 일반법 법정갱신은 전계약 동일합니다. 근데 기간은 뭐예요? 약정이 없어요. 그리고 이쪽 저쪽 통고가 들어가요. 근데 특별법은 살짝 달라집니다. 자, 전계약 같은 건 똑같겠죠? 무슨 갱신은? 어차피 법정갱신은 어차피 뭐야? 계약하고 같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법에서는? 일반법에서는 뭐다? 기간은 뭐가 들어가고? 약정이 없는 것 들어가고. 특별법은 숫자를 찍어줘. 몇 년 본다? 2년 본다. 그다음에 상가는 몇 년 본다? 1년 본다.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은 약정 없을 때 값도 뭐 할 수 있고 통과할 수 있고 누구도 다 통과할 수 있는데 여긴 2년 본다, 1년 본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말을 못하고 누구만 1만 통과할 수 있다. 요 흐름만 기억해도 다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예요. 지저분하게 여기 들어가서 사유가 뭔지 여기까지는 안 물어봐요. 중개사법은 그냥 있는 거 숫자 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하는데 민법은 그런 건 안 물어보고 큰 뭐를 물어본다? 흐름을 물었네, 흐름. 이것도 무슨 말일까, 이것도? 잘 한번 읽어봐요, 거기. 묵시갱신. 주인은 6월부터 1월까지 말이 없었고, 임차인도 1월 전까지 말이 없었다면, 무슨 갱신? 법정갱신. 다만 임차인이 이익이 참여하도록 연체한 경우 법정갱신이 뭐 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요. 자, 묵시적 갱신 경우 기간 몇 년 본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해지 통지할 수 있다. 아시습니까? 누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3개월 지나면 임대차는 뭐 한다? 소멸합니다. 자, 그래서 법정갱신 한번 기억해 두세요.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자, 상가건물 임대차는 환산보증금 기준 잡습니다. 현재 환산보증금 얼마죠? 서울 같은 경우 6억 1천. 그죠?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분의 100 해서 6억 1천 이하일 때만 이 법을 뭐 한다? 적용합니다. 만약에 추가하면 이 법을 뭐 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예외를 둬. 거기 있죠. 예외적으로 환산보증을 뭐 하는 경우? 그러면 상가 임차인들이 불공평한 거야. 그 기준선 이하일 때는 적용해주고 안 해주면 또 불만 있잖아. 그러니까 또 특례를 또 둔 거야. 환산보증금을 뭐 해도? 초과해도 몇 가지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가장 그럼 이걸 외우지 마시고 생활해봐. 먼저 기본적으로 뭘 갖춰야 돼?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단 대학력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는? 대학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똑같이 대학력 갖췄다.
그다음 두 번째, 갇혔다. 임차인이 바라는 게 뭐예요? 바라는 게, 네? 기간 보장 받는 거 아니겠어요? 뭐 받는 거? 그러니까 뭐야? 연장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뭐야? 여기 두 번째가 뭐예요? 계약갱신 요구권이야. 계약갱신 요구권에서 나갈 때 뭐 받으면 돼? 권리금 받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뭐 해지 사유 있죠? 자, 상가는 해지 사유가 3기야. 근데 일반법은 2기야. 이걸 또 안 되게 되면 환산 보증금 초과하는 사람은 또 2기 적용돼야 되잖아. 그냥 똑같이 통일시킨 거야. 몇 기로? 3기. 몇 기?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네? 뭐 없어. 그 다음에 표준계약 작성. 그럼 생각해봐. 첫 번째 뭘 한다? 대항력 갖춘다. 뭐,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해서 기간 보장 받는 못하고 끝나고 나서 권리금 받아가는 거. 그 다음 뭐야? 해지사유는 3기. 뭐 표준계약서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확정일자는 적용될 리가 없지. 소액 임차인 될 수도 없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뭐야? 경매시 입장권은 아무것도 안 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법정갱신 이런 게 없어. 뭐가 없다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걸 가지고 초과하는 걸 가지고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봐. 먼저 뭐가 한다? 대항력 갖춘다. 뭐예요? 네? 계약갱신 요구해서 그 다음 뭐예요? 권리금 받아 나가는 거. 그 다음 뭐야? 뭐 해지. 표준계약서. 그 나머지 건 뭐 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계약갱신 요구권. 그죠? 계약갱신 요구권. 자, 맨 밑에 100분의 9가 아니죠? 네? 100분의 5로 고치세요. 과거, 옛날에 100분의 5 했어요. 지금 100분의 5입니다. 똑같아요. 어디랑? 주택, 상가 똑같습니다. 똑같이 고치시고요. 자, 다음 넘기시고 4번에 거기 5년 돼 있는 거 고쳐야 되겠네. 공포됐으니까 몇 년? 10년. 또 권리금 회수 기회보다 3개월 아니고 6개월. 네. 나머지 거 읽어보십시오. 뭐 어쩔 수 없고요. 존속기간, 최단기, 법정갱신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가단법 들어갑니다. 무슨 법? 자, 가단법은 출발이 뭐 시작해야 돼요? 네, 소비대차 적용 범위하고 청팀, 백팀. 그래서 무슨 대차? 소비대차에서 출발해서 채권자가 뭐 취할 것? 폭리 취해서 뭐 하면? 등기, 등록. 자, 적용 범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팀? 청팀, 백팀 하면 돼요. 자, 청팀은 목적 부동산 가격이 있으면 이걸 평가를 합니다. 뭐 한다고? 누가 평가해요? 채권자가 평가합니다. 빼기. 자, 누구하고 누가 들어갑니까? 선순위 반대말은 누구죠? 후순위. 이 선우 나눈 것은 가등기 기준 잡은 거예요. 이거 기준 잡아서 선우 되겠죠. 밑에 누가 있고 채무자 등이 있죠. 이때 누구하고 누가 청팀이에요? 이렇게 청팀만 빼면 돼요. 청팀 빼면 뭐가 나온다? 네? 무슨 금이 나온다? 털 금액이 나오죠. 청산금 나왔죠. 청산금을 평가한 것을 뭐예요? 통제하죠. 누구한테 통제해요? 청산금 무슨 자? 받을 자한테. 받을 자가 누구예요? 네? 후순위 권리자하고 누구다? 채무자 등. 그래서 통지하면 돼요. 받을 자한테. 그러니까 지금 청팀에는 고려할 때는 누굴 고려해야 된다? 선이지. 누굴 고려할 게 아니다? 후순위. 또 받을 자에는 선순위가 아니죠. 후순위가 누구다? 채무자 등.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네. 그래서 자, 그래서 밑에 가등담보권 실행 방법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 권리 취득 실행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권 평가할 때는
선순위는 포함시키지만 후순위는 뭐 할 필요가 없다?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채무자 등에는 세 사람이 있었죠. 채무자, 물상보증인 또 누구? 용감한 제3자 있죠. 자, 채무자 등 일부 누락하면 용서 안 된다고 그랬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시면은 자, 네 번째입니까? 채권자가 거지같이 뭐해도 평가해도 청산기간은 뭐한다? 진행하는 거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채무자 등 권리 행사하고 누구 있어요? 박스돼 있죠. 이 두 사람 누구요? 백팀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거지같이 평가했다는 얘기는 청산금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후순위 권리자는 무슨 기간 내? 청산 기간 내 자신의 피담보 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특별법은 희한하죠. 일반법은 뭐가 도래해야 되고, 아니 일반법 민법은 변제기가 일단 뭐 하고 도래해서 뭐요? 저쪽을 뭐에 빠뜨린 다음에 지체에 빠뜨린 다음에 경매, 이게 정상 아니야. 근데 특별법은 그렇지가 않네. 자신의 변제기 뭐라도 도래 전이라도 무슨 기간에 한정해서.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청산 기간 지나면 한 푼도 못 받고 죽을 바에야 그냥 억울하잖아. 불만 있으면 못 받는 판단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차피 죽을 목숨. 그러니까 뭐야, 자신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경매에 집어넣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몇 프로라고 했어요? 99.99%가 되기 때문에 가당기 담보권자는 이걸 하지 않고 스스로 뭐 할 것이다? 경매할 것이다. 채무자 등도 열받으면 등기 서류 안 주면 되는 거예요. 청팀과 뭐다? 백팀. 다음 C, 청산기간 밑에 보시면은 채무 변제와 가등기 담보 말소는 무슨 관계가 아니다. 이건 외우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채권 밑에 저당권 등기가 있어. 채권 밑에 저당권 등기가 있어. 채무 변제와 저당권 등기 말소는 동시행 관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뭘 갚으면? 자동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또 채권이 있고 가등기 담보 등기가 있어. 그러면 채무 변제와 가등기 담보 등기 말소는 무슨 관계가 아니에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또 나중에는 채권하고 양도 담보가 들어와. 뭐가 들어와요? 채권 밑에 양도 담보 등기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채무 변제와 양도 담보 등기 말소는 무슨 관계 아니에요? 다 같은 겁니다. 채권 밑에 담보 물건은 무슨 관계 있으니까? 주종관계. 무슨 성 때문에? 부종성 때문에. 그런데 밑에 줄친 부분이 있어요. 이때 청산금 지급 의무와 무슨 등기 의무는? 지금 돈 갚는 게 아니고 청산금 줄 사람하고 서류 줄 사람하고 무슨 관계야? 그 동시에 관계가 되겠죠. 네가 청산금 줄 때까지 서류 못 주겠다.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겠죠? 네, 넘겨보시고요. 자, 맨 위에 채무 변제기가 뭐한 때로부터? 경관 때로 몇 년이 지났다? 10년이 넘었다. 또는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한 때는 말소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10년이 넘었거나 아니면 팔아먹은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있죠. 이때 누구는 보호받는다? 선의. 자, 세 번째 경매에 의한 실행. 이거 왜 경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가등기 청산하고 싶었는데 아까 청산기간 내에서 아까 누가 후순위가 불만이 있어서 경매될 확률이 몇 프로? 그럼 남한테 얻어맞고 경매하는 게 나을까? 자기가 경매하는 게 나을까? 그래서 경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담보 가등기를 뭐로 본다? 저당권으로 보지요. 그럼 경매가 되면 가담먹고는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소멸하겠죠. 그럼 만약에 나중에 시험 문제 이거 똑같단 말이에요. 보세요. 1번 저당권이 있었고, 에? 여기 뭐가 있었고, 어른 아프면
이게 가등기 담보와 주택 임차인하고 여기 저당권이 1번 저당권자가 이렇게 있다 볼게요. 글자상은 이게 1번 저당권이 맞죠? 근데 이게 경매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로 바뀌어 이게? 이거로 저당권이 아니야 이게. 그러면 얘가 1번이 되고 얘가 몇 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글자는 1번이지만 사실은 뭐다? 얘가 1번 저당권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경매하더라도 얘가 경매하더라도 이게 뭐가 되기 때문에 저당권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경매가 되면 뭐가 된다고? 담보 가등 결과를 물어본다. 그러나 시험 문제 저당권 낀 임차인 죽죠. 오늘 앞에 뭐가 나오고 가등기 담보가 나오고 뭐가 나와 이렇게 저당권 문제가 나왔을 때 얘가 실행했을 때 살까 죽을까?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올 적은 없어요. 근데 혹시 뭐야? 바꿔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담보는 경매가 되면 뭐로 본다? 저당권 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나중에 본등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사라져 안 사라져 전부 다? 다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담보 가등기는 경매 시 뭐로 본다?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우선 면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일반 가등기는 그건 우선 면제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등기 종류 몇 가지? 두 가지. 일반 가등기와 무슨 가등기? 담보 가등기. 일반 가등기는 경매 시 어떻게 돼요? 말소 기준 권리 앞에 있으면 뭐하고? 그대로 있는 거고 뒤에 있으면 죽는 거고 담보 가등기는 경매가 되면 무조건 저당권 돼가지고 입장하고 무조건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매가 되면 담보 가등기 권리를 뭐로 본다? 저당권 본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시면 딱 좋겠습니다. 또 C 같은 경우 채권액을 법원에 뭐 하지 않으면 배당 받을 수도 없다는 거. 그래서 가등기 담보는 저기 적용 범위하고 청팀, 백팀 딱 하면 딱 어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답이 그거다라고 딱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 구분 소유란 단어 나왔죠? 구분 소유 성립 시점 언제예요? 물리적, 객관적 완성 시점 자동 취득입니까? 등기, 등록 취득입니까? 네? 네. 자동 취득. 네. 판례가 이전에는 아니었는데 바뀌었습니다. 과거 기출문제는 등기, 등록이었는데 바뀌었어. 언제다? 자동. 자, 그래서 그다음에 공용 부분 있고요. 자, 밑에 보시면 공용 부분은 용도에 따라서 뭐 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죠. 가끔 이걸 지분 비율로 내더라고요. 일반법 공유는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돼 있죠. 근데 이건 집합 공용 부분은 지분 비율이 아니죠. 이걸 지분 비율로 하면 어떻게 돼요? 면적이 넓은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할 수 있고 면적 적은 사람은 중간에 내려야 되겠네요. 용도에 따라 합니다. 아시습니까? 뭐가 아니고 지분 비율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63페이지 맨 꼭대기 3번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그 밑에 4번 때문에 그렇죠. 절대적 무슨성. 주된 전유 부분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되겠죠. 근데 종된 공용 부분 득실 변경은 등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세요? 그래서 여기 5번에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취득시효 대상이 뭐야? 될 수 없다. 그게 판례 태도야. 왜? 주 가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종 따라가야 되는데 공용 부분이 독립해서 취득시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 다음 8번 관리비 연체에 관련돼서
자, 관리비가 두 가지가 있죠. 뭐하고 뭐가 있어요?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이 있어요. 전유 부분은 승계된다, 승계되지 않는다? 어느 것만 승계돼요? 그것도 순수한 공용 부분이지 연체로 승계된다,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음 3번에 2번에 상대적 일체성이 있어요. 그러면 비교하세요. 맨 위에 절대적 일체성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는 상대적 일체성 연결하시면 돼요.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분리 가능성이 있다. 그걸 뭐라 한다? 상대적 무슨 성? 일체성이라고 합니다. 무슨 성이요? 상대적 일체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전유 부분 소유자가 뭐 없이 상속은 없이 뭐하면 사망하면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 지분은 국가에 뭐한다? 귀속한다. 자, 일반법 공유에서는 보세요. 일반법 공유에서는 갑과 을이 뭐하고 있다가 지분을 갖고 있다가 혹시 갑이 뭐하면 사망하면 그죠? 상속인이 만약에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유가 아니에요. 이 을이 뭐한다? 을이 뭡니까? 을한테 귀속이 돼요.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을 단독 소유가 돼요. 이걸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상속인 있으면 뭐 되고 상속되고 상속인 없으면 뭐다? 이 사람 꼴 간다는 얘기예요. 이걸 뭐라 한다? 지분 탄력성. 네, 근데 무슨 법에서? 특별법. 무슨 법이죠? 특별법에서 지금 집합법에서 지금 이렇게 있으면 지금 혹시 갑이 뭐 하고 있으면 여기 갑이 있으면은 갑이 무슨 부분이 있고 그러면 여기 무슨 부분이 있고요? 공용 부분 지분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또 대지 사용권이 있을까 없을까? 갑의 지분이 있겠죠? 그러면 전유분 갑이 있다가 갑이 뭐하면? 사망했어요. 자,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주의 부동산은 뭐가 돼요? 국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지분을 갖다가 나머지 사람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여기? 나눠 먹을 리가 없죠. 이것도 같이 뭐 한다? 붙어서, 이것도 같이 붙어서 일체성 때문에 전부 다 구겨되는 거지. 지분 탄력성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일반법 공유는 나머지 공유자들이 나눠 먹는데 여기 무슨 성 때문에? 일체성 때문에 지분 다 몽땅 다 어디로 간다?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자 보세요. 분양자 뭐가 있어요? 담보 책임 있어요. 자, 이 담보 책임은 권리 이야기일까요? 물건 이야기일까요? 네? 권리일까요? 물건일까요? 권리가 아니고 물건. 분양은 받았는데 요즘 아파트 이상해져가지고 들어가니까 개판인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돈, 많은 돈 들여가지고 이상한 물건 받으면 열받을까, 열 안 받을까? 열받겠죠. 그러니까 담보 책임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담보 책임이 어디서 왔어요? 네? 전형, 비전형입니까? 네? 낙성, 요물입니까? 쌍무, 편무입니까? 유상, 무상입니까? 유상, 무상. 그러니까 분양받은 사람이 돈을 다 줬잖아. 출연했잖아. 그러면 분양한 사람이 뭐예요? 권리 플러스 뭐 줬는데? 물건 줬는데 이건 뭐에 관한 얘기 주로? 물건 얘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건. 그러니까 밑에 담보 책임 기산일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전유 부분은 언제? 구분 선생 뭐 한 날? 인도한 날.
공용 부분은 네? 사용 검사 1 또는 뭐예요? 사용 승인 1. 이건 공동 사용 부분 있잖아요. 근데 구분 수요는 언제다? 전유 부분은 그 인도한 날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분양 받은 사람한테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조심하시고. 네. 64페이지 가셔서 집합 건물의 관리가 있습니다. 관리단 옆에다 쓰세요. 관리단은 의결기관입니다. 무슨 기관이요? 단체. 그럼 집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자 말자 의결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관리는 이제 의결견에서 이제 집행기관이다. 그런 얘기야. 무슨 기관이요? 관리인. 그러면 관리인이 일을 잘하는지 모르는지 감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관리위원회가 뭐다? 감독기관이다. 그런 얘기예요. 의결했으면 집행하고 집행했으면 제대로 집행했는지 감독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징,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하여튼 똑똑한 사람을 가서 뭐한다? 선임하면 될 것이고 관리인이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그건 감독해야 되는 거니까 관리는 어디서? 그래서 점유자 중에서 하면 틀려. 어디서? 구분 소유자 중에서 뭐한다? 네, 선임하도록 돼 있다는 거. 네, 거기 보시면 거기 줄침 부분 임시 관련 집회는 5분의 1. 몇 분의 1? 특징, 색깔들이 보세요. 전원 동의가 있는 때 소집 절차를 뭐하지 않고 거치지 않고 관련 집회를 뭐 할 수 있다? 소집할 수 있다는 거. 전원 동의가 딱 한 군데 있어. 뭐야? 소집 절차 생략. 보통 전원 동의란 말 쓸까 안 쓸까? 그럴 리가 없거든. 그래서 전원 동의는 뭐다? 소집 절차 생략. 네, 거기 통상결의 숫자 한번 기억해 두세요. 작년입니까? 재건축 결의 5분의 4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실명법 들어갑니다. 종류가 몇 가지? 3가지. 무슨 형이 있고? 이전형이 있고, 두 번째 중생형이 있고, 세 번째 계약형. 자, 이전형은 신탁자하고 무슨 자가 있으면 수탁자가 있습니다. 잘 안 냅니다. 할 말이 별로 없어서. 명의신탁, 유효, 무효. 자, 물권 변동이 생겼어요. 신탁자 등기가 수탁자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물권 변동 뭐로 본다? 무효. 따라서 소유자는 누구로 보는 거예요? 네, 신탁자가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무효인 것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뭐 한 거예요? 틀린 거예요. 갑이 하시는 건 뭐예요? 진정, 명의, 회복, 원인, 이전 등기 받든지 아니면 뭐예요? 말소, 등기 하든지 그 방식을 통해서 하는 건지 해지해가지고 못 가져옵니다. 아셨어요? 그 다음에 수탁자는 무슨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취득시효를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시효가 있어요? 점유 취득시효가 있고 등기 취득시효가 있으면 이쪽은 하나도 못할 수가 없어요. 네, 이 사람은 타주 점유자이기 때문에. 무슨 점이요? 수자가 누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내 마음속에 소유사가 있다 하더라도 인정 안 해주니까 절대 인정 못해요. 근데 신탁자는 점유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가능해. 근데 이건 안 돼요. 등기는 누가 좋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가능성이 있어? 신탁자는. 이건 가능성이 전혀 없지요.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연결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 신탁자 갑이 네, 병으로부터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했는데
등기 넘겨받으면 세금 폭탄을 맞게요. 그러니까 세금 폭탄 안 맞으려고 누구한테 부탁해서 무슨 신탁을 하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는 무슨 자가 되고 신탁자가 되고 갑한테는 매수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수탁자란 말이에요. 또 가서 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병의 등기가 어디로 넘어요? 을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권 변동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중생형이라고 그래요. 무슨 형? 명의신탁은 뭐가 되고, 그러니까 해지해서 못 가져온다는 얘기야. 물권 변동, 예? 무효요, 무효. 병이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뭐 묻지 않고 선이 악이 불문하고 전부 다 뭐다?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누가 소유자예요? 높은 데 있는 사람이 소유자야. 그럼 병은 이 사람한테 말소 등기 들어갈 수 있죠? 진정 명의회복 원인 들어갈 수도 있죠? 갑은 을한테 해지해서 못 갖고 오죠? 그러면 매매는 계약은 유효한 거죠? 달라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근데 병이 안 움직이면 배 위에서 바로 오는 게 아니죠? 갔다가 다시 와야 돼. 아시겠어요? 해지해서 바로 못 갖고 와요. 자,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계약은 뭐하다는 거? 유효하다는 거. 네, 그래서 이게 무슨 형? 이게 중생령이죠. 네, 그래서 여기 65페이지 4번에 이전형 명의신탁 1번에 B 줄쳐져 있어요. 해지할 수는 없다는 것. 우리가 해지라는 것은 항상 먼저 뭐예요? 유효, 효력이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제 조건도 효력이 일단 뭐 했다가 위에다가 성취가 되면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해제 해지는 반드시 뭐다? 유효. 다음 2번에 B. 신탁자는 수탁자는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 그러니까 무슨 급여가 아니다. 그러니까 총칙가면 이거는 적법성 소속이지 어디 소속이 아니다. 타당성 소속이 아니죠. 자, 5번 중생령 명의신탁. 자, 거기 보시면은 거기 B번 있어요? 네? 박스에 보세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는 5번에 2번에 B 가로 5번에 동그라미 2번에 B 있죠?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에 대해서 뭐뭐를 묻지 않고 수탁자 등기는 뭐다? 무효. 조심하셔야 돼요. 뭐뭐 묻지 않고 무조건 무예요. 누가 소유자? 매도인, 병 소유자. 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3번의 A의 매매계약은 뭐하다? 그것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달라. 대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됐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고 무슨 형 나옵니까? 자, 그러면 중생형은 이건 좀 하수야. 명의신탁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고, 지도세도 모르게 하는 게 뭐다? 무슨 형? 계약형. 자, 돈을 대주고 수탁자 내세웁니다. 가서 뭐 하는 거죠? 매매하겠죠. 자, 병이 등기가 어디로 넘어가요? 을한테 넘어갑니다. 무슨 변동 생겼어요? 특징. 병이 선이면 유효. 악이면. 그게 특징이야. 병이 뭐라면 선이면 물권 변동이 유효가 되고 만약에 뭐라면 물권 변동이 무효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어디랑 비교가 돼요?
시험 볼 때 이렇게 해서 놓고서 이 중생령은 얘가 뭐 관계없이 무조건 무효인데 이거 무슨 영은? 선일 때는 뭐고 악일 때는 뭐다? 무효. 그러면 선일 때 유일한 얘기는 누가 소유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소유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부당 이득 반환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갑이 을한테 있죠. 그러면 대금을 부당 이득 받는 거예요? 부동산 자체를 받는 거예요? 네. 만약에 대금은 3억이고 현재 부동산 가치가 만약에 300억이라면 3억이지 얼마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돌려받은 건 뭐다? 대금일 뿐이에요. 그럼 누가 유리한 거예요? 을이 유리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자, 매도인이 선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이 유효다 그러면 틀립니다. 명의신탁은 무조건 뭐 한 거예요? 무효. 악일 때는 누가 소유자예요? 그럼 말소 들어갈 수 있죠. 값은 달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형은 뭐에 따라서 선이 악에 따라서 뭐 한다? 달라져.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매도인이 선이일 때 물권 변동 효력은 옆에다 뭐 쓰면 되고요. 유효, 거기 유라고 들어가 있죠. 또 매도인이 뭐라면 악이면 뭐다? 무효. 자, 근데 또 작년도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여기 나오죠. 똑같은 상황인데 이 경매할 때 뭐 할 때? 이게 매매가 아니고 뭐일 때는 경매일 때는 이게 판 게 아니죠. 경매일 때는 팔릴 때도 뭐뭐 묻지 않고 무조건 뭐하다? 유효하다는 게 팔릴 태도예요. 뭐 묻지 않고 아직 묻지 않고 무조건 뭐다? 유효로 갑니다. 그 이유는 경매가 됐을 때 병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경매 당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억해버려요. 무슨 영은? 중생령은 무조건 뭐예요? 무효니까 얘가 소유자고 계약형은 매매일 때는 선이 악에 따라서 뭐하고? 달라지고 경매시는 무조건 뭐다? 유효. 그래서 어느 게 나올지 모릅니다. 어쨌든 명의신탁은 반드시 뭐한다? 마치려고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명의신탁은 16개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보너스 문제란 말이에요. 아시세요?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해드리고요. 네, 잠시 쉬었다가 이제 백선 중요한 것들만 풀어가겠습니다. 네.